이대 영문학과를 나온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네. 자소서를 보는 교수님들도 좋아하시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특강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 간호학과를 합격한 한주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전적대가 이대죠. 네. 이화여대를 다시 한 번 합격할 때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현역대 합격했을 때보다 한 10배는 더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현임 영어로 이대 혹은 그 이상의 학교를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감격했었어요. 네. 네, 최초 합이 된 곳은 연세대랑 가톨릭대. 한의원에서 침 맞고 있었는데 너무 고된 편이 쓰는 거 아니야? 그 부모님이랑 저 동생이 대신 확인해주고 저는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는 연세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두 달 공부를 해보니까 논술을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논술도 굉장히 어려웠고 시험 삼아 본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수업만 들었었고 사실은 편입 영어에 더 자신 크게 있었고. 집중을 했었어요. 네. 학교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편입을 꼭 준비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사실 고3 때도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대, 간호학과 사이에서 갈등을 했었는데 교대를 떨어졌어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에 가서 교직이수를 했었는데 교직이수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게 만만치 않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점에서 좀 만만치가 않았다고 느꼈어요? 학생들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구성하고 또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았었고 제가 학생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많이 서투르더라고요. 좀 힘들었구나. 네, 힘들었고 간호학과로 이제 다시 한번 내 진로를 바꿔봐야겠다. 사실 영문학과 정도면 영어도 할 줄 알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없진 않았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학원을 알아봤어요? 했고 논술이랑 편입 영어를 이제 동시에 7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검색했을 시에 브라운 편입 수강후기랑 브라운 편입이 제일 많이 떠서 그 정보를 보고 제가 브라운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일단 학원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사제 간의 관계도 좋고 선생님들 간의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그 노예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현쌤하고 노예 상담을 할 때는 또 제가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면 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노예 상담 전에는 밤을 새서 이것이 독해다, 이것이 구문이다. 그 책을 한 번씩 복습을 하고 또 못 외웠던 부분들도 외우고 대답을 좀 제대로 해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노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선생님하고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쑥스러움 많이 타는 친구들, 네. 내성적인 친구들도 맞아요. 공정하게 선생님이랑 얘기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강제로 만들어줬다. 네네네. 모두가 다 같은 시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만남을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간의 이런 유대관계도 더 끈끈해지고. 맞아. 영어를 잘했던 친구들이 이 방식을 바꿨을 때 사실은 확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거를 이겨냈는지를 점수가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이미 중위권 정도는 됐었어요. 조금만 양치기를 해서 더 많은 문제를 접하면은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 방식을 참고만 해서 내 방식대로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종현쌤의 방식대로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모든 선생님 교재를 다 이렇게 3번씩 저는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3번 그 이상. 조금씩 이제 수업도 알아듣는 것도 많아지고 또 점수도 오르더라고요. 이 6, 70점에서 70점대 초반 정도가 되면 한 번씩은 벽을 느끼죠. 네, 맞아요. 여기까지가 나의 어떤 한계인가? 근데 거기서 10점, 20점 올라간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꼭 이건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추천하는 수업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유까지. S클래스. 저는 뒤늦게 학원에 왔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수업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풀이 방식도 복습하고 체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이종현 모의고사 vs S클래스. 이종현 모의고사. 이종현 모의고사.
일단 이종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출 패턴을 완전히 복제해서 낸 모의고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생님께서 문제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내세요. 지저분한 문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또 답의 근거도 굉장히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변별력은 모두 갖추고 있거든요. 정답률이 50%일 때 가장 변별력이 높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항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정답률 같은 거를 봤을 때 그걸 다 봤어요? 이거 좀 무섭네. 다 봤다니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좋은 문제를 내가 막 풀어도 됐나. 이대 영문학과를 나온 친구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네. 네. 그럼 실제로 풀고 나서 기출 문제를 풀 때 좀 답을 찍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도움됐죠. 다른 특강 또 로고센 특강도 좀 엔티류 선생님께서도 이제 종현쌤처럼 이제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방식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 연결어, 부정어, 핵심어 이런 세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단서를 찾고 답을 찾는 그런 연습들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 특강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앤드류 선생님께서는 좀 단어의 강점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셔서 수업 시간에 단어를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학생 입장에서는 또 열심히 그렇죠. 외우게 되거든요. 그 점도 너무 좋았었고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4학년까지 다닌 친구가 와서 이제 이 특강을 추천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기는 해요. 네. 편입영어랑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팁을 줄 만한 게 있을까요? 거의 모든 시간을 편입 영어에 쏟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논술을 공부했던 시간은 아무리 많아도 6시간, 7시간 정도였고 그 나머지는 다 편입 영어에 일주일에? 네네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출제자의 의도대로 해석하고 답을 분석해서 종합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주어진 시간에 다 숙제를 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숙제를 하기 전에 그 전주에 수업했던 거를 한 번씩 복습을 하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신 해답대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다시 복기를 해보는 거죠. 수업을 그대로 다시 글을 써보고 했었고 글을 구성하기 전에 미리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봐서 출제자는 이런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 거니까 글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 돼 생각하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 시간을 이건 좋은 팁이다. 가져야 됩니다. 글을 실제로 쓰기 전에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글을 쓸 때는 일사천리로 써야지 좋은 방식인 것 같고요. 그러면 딱 공부 시간을 딱딱 나눴어요. 대부분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공부 시간을 정했었고요. 편입 영어를 공부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전부 편입 영어만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자소서나 학계서 같은 걸 준비할 땐 또 약간 팁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9월 달부터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오, 네. 틈틈이? 네, 노즐 선생님께서 네. 첨삭을 해주셔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첨삭을 꼭 받았었어요. 자소서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쓰시면은 자소서를 보는 교수님들도 좋아하시고 미리미리 좀 자소서를 한 9월부터는 써서 글을 많이 고치시면 또 그만큼 글의 퀄리티가 높아지거든요. 미리 준비하세요, 자소서는. 9월 달부터 미리 틈틈이 써두면서 좀 준비하자. 오, 좋은 팁이고. 사실 편입은 부모님의 반대가 있는 집이 꽤 많거든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이 외로운 편입 준비생들을 위해 한마디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준다면 무슨 말 해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이다 보니까 편입 공부를 함으로써 간호학 공부를 함으로써 또 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동생의 기회를 빼앗는 건 아닐까 많이 죄책감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선적으로 잘 돼야 내 가족들도 도와줄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은 누구와도 타협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입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해줘서 고맙고 네.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인생의 정답은 편입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진짜 해보고 싶다면 1년 정도는 나만 생각하자, 내가 일단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는 네네네. 여기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에다가 스티커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실력이 뛰어나시고 수업 컨텐츠도 너무 좋고 제 인생에서 브라운 편입학원 온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또 종효쌤, 이종현 선생님을 보면서 느낀 점도 많았고 배운 점도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늦은 나이에 또 편입 준비하느냐고 도와주신 것도 많고 또 마음도 써주신 면도 많은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 동안 가족들한테 또 받은 사랑만큼 돌려주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